증인이 원장님 여기, 그러니까 국내를 말하겠죠.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디다. 이렇게 국정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 들은 기억도 나시나요? 네. 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이 발언 부분과 증인의 기억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36-5항 여쭙겠습니다. 자,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이제 검찰 진술, 그 다음에 비아포 통화 내역,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사실관계가 좀 확인되는데요. 조태영 원장이 2024년 12월 3일 19시 59분경, 그러니까 이제 오후 8시 무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고요. 이 통화에 대해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진술하셨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묻기에 국정원장 공간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미국에 가지 않았냐? 라고 되묻기에 내일 갑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시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국내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20시 22분경 증인에게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다 라는 말을 하거나 12월 3일 22시 53분경 증인에게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마치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고 한국에 있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증인 어떻습니까? 예,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인께서는 22시 50 이날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태영 원장이 뭐 해외에 있으니 국정원 잘 챙겨라,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죠. 네. 37항 묻겠습니다.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 홍장원 여인영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 사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8분경 이제 대통령과의 22시 53분경 통화가 마친 이후입니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일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약 48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께서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방금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복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는 또 이제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뭐 방첩사를 지원해라, 싹 잡아들여라, 뭐 이런 지침만 주었지 디테일한 지시가 없어서 그 부분은 방첩사에 확인하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다는데, 뭐 그런 생각에 또 방첩사에 전화하신 것도 있나요? 예,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통화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과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떤 통화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전화에는 조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부위와 통화했다.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해 주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증인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증언하실 때 이날 이제 2시 58분경에도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하고 8분 후인 23시 이제 06분경에도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이 좀 혼재되어 있으신 건가요? 네. 기억이 조금 혼재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억이 혼재됐다기보다는 조태영 원장이 CCTV를 공개함으로써 제 기억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대로만 한번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22시 58분경에는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2시 58분에는 방금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고 마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후에는 여인영 사령관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는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메모에 남긴 대로
현재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아마 체포 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체포를 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 시설에 수용하여 신문을 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저한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22시 58분경 통화라고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는데 10시 58분과 11시 06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서 대화가 끊기고 어디서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0대 사망은 조금 이따 묻고요. 그러면 이제 23시 06분경에도 통화를 했잖아요. 네. 예, 2024년 38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에 이제 증인이 다시 여인영 방첩사령에 전화를 걸어 약 2분 47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래서 10시 58분에는 제가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걸 알게 되고, 이거 내용이 개인 폰으로 통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중간에 끊고 보안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11시 6분 직전에 제가 제 차장실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요거 그 방첩사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갖고 계신 보안폰으로는 군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때 인지를 했고, 그럼 현재로서는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게 개인 폰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23시 06분에 통화를 재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인의 현재 기억으로는 어쨌든 저기 12월 3일 20시 58분경부터 네. 이 증인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뭐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니 여인영 제4령관이 그때부터 뭐 저희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첩사가 해야 할 임무들 그리고 국정원이 방첩사를 도와야 할 내용들 그런 말들을 시작한 것은 맞고. 예, 아까 재판장님이 아리까리한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네, 좀 네, 자제했습니다만 네네. 아마 58분에 전화가 끊어진 시점은 제가 체포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단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예민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보안폰으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억으로는 20시 58분경부터 뭐 체포 명단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희께서 볼 때는 좀 민감한 내용이니 이제 보안성이 뛰어난 이제 비아폰으로 통화를 하자라고 해서 통화를 마쳤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비아폰으로 이제 통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23시 06분경에 그 일반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 앞서 20시 58분경부터 했던 대화 내용을 이어서 계속 대화를 하셨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38항 나머지 부분은 좀 바꿔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이제 방금 증언의 취지에 따르면 어쨌든 12월 3일 20시 58분경에 증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를 도우라고 한다라고 하니 이제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이 뭐 우리들 땐 국회로 나가 있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위치 추적이 안 된다. 선배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체포 명단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런데 주인께서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비아폰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번 끊었었고, 결국에는 비아폰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다시 23시 06분경에 일반 전화로 통화해서 앞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체포 관련 명단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자, 12월 3일 10시 58분 및 이제 23시 06분경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찰 조사 내용을 조금 한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냐 하면, 증인께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하죠.
V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방첩사 너희들 지원해 주래. 라고 하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런 말 했다는데 그런 대화를 한 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통화에서 이 두 통화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증인 지금 기억으로는 23시 06분경 통화네요. 이때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그 체포 명단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이고요. 네. 그때 뭐 일러줬다는 것이 아까 전에 그 앞서 진정성 때 확인된 메모에 기재된 사람들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마 대화를 재개한 이후에 사람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비화폰이 아니니까. 그래서 명단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라.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바로 그냥 불러주겠다. 불러라. 들었고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께서 검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명단 첫 이름이 이재명이었는데 이때부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나오자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당시 그런 상황이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조혜주, 김민웅 이 정도는 듣고 나서 이 정도는 명단을 들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제대로 적진 않았지만 이제 명단을 다 듣기는 들으셨고 그 중에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조위원장도 있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실제 이제 앞으로 진정 성립 그 명단에 그 확보된 데 보면 그냥 뭐 이름이 안 적힌 뭐 전 대법관 뭐 이런 식으로 2명 이렇게 적혀 있었던데 그게 증인께서 그 들었던 명단이긴 하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게 적었던 게 2명 정도로 이렇게 직책만 적었던 게 맞나요? 그 직책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좌관에게 개혁하는 대로 한번 적어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은 보좌관이 이렇게 쭉 적은 겁니다. 파란색